배려 깊은 아이로 키우기. 행복은 애정 어린 인간관계에서 온다. 감정이입과 동정심이라는 영어 단어는 함께 고통을 겪다라는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어원 그대로 감정이입이란 상대방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을 이해한다는 의미다. 동정심을 느끼면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다. 아이들은 인간관계에 필요한 이러한 감정이입을 가정에서 배운다. 훌륭한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낄 뿐 아니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을 많이 받고 컴퓨터를 잘 다룬다고 해서 인생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은 애정 어린 인간관계에서 온다. 지금처럼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도록 부추기는 사회에서 아이가 동정심을 배우기란 어렵다. 이기주의는 모든 대인관계에서 영향을 미친다. 우리 병원에 오는 한 엄마는 7살짜리 딸이 전화를 받기 전에 발신 번호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통화를 하고 싶지 않은 친구인지 확인한다는군요. 그 엄마는 자기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걱정스러워했다. 요즘은 아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를 쉽게 따돌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매정한 행동을 하면 교실 계급사회에서 위상이 올라갈지도 모른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도우라고 말하는 내면의 소리를 무시해버리면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공부할 시간은 많아진다. 이런 세상에서 아이에게 공자, 맹자를 가르치기는 어렵다.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신경 쓸 일이 태산이다. 부모 자신은 동정심을 잃지 않는 성인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종종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기적인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남을 배려하는 법이 가르쳐져야 한다. 세상은 우리가 베푸는 만큼 돌려준다. 부모들은 감정이입과 동정심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감해야 할지도 모른다. 인정이 넘치는 아이들도 때론 어처구니 없이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자의식이 발전하면서 필연적으로 자기중심적인 특성이 함께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남에게 베푸는 것이 중요하며 보람된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부모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동정심과 감정이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능력을 아이에게 길러주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알았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그러한 핵심적인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최초의 스승이다. 신생아. 신생아는 자신이 보살핌을 받는 방식대로 남들을 보살피는 법을 배운다. 부모가 감정이입을 하는 방식이 아이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한 능력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부모가 아기의 요구에 반응하고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울 때 아이에게는 자신의 요구와 다른 사람의 요구를 이해하는 능력이 생긴다. 감정이입 능력은 인간의 감정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아기는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처음 감정에 대해 배운다. 아기가 울 때 엄마가 부드러운 손길로 다독여주면 아기는 고통 뒤에 위로가 따라오고 그러한 감정을 달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아기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남을 보살피는 법을 배운다. 세심한 보살핌을 받는 아이들은 감수성이 발달한다. 아기는 자신의 울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안아주며 이해해주는 부모를 보며 사람은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그것이 세상에 대한 아기의 첫 인상이 되고 아이는 그러한 세계관을 갖게 된다. 배려하고 베풀고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을 가족의 규범으로 아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감정이입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그러한 교훈들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에 뿌리를 내려 기본적인 인격의 일부가 된다. 애착 육아를 실시하는 부모들은 아기와의 정서적인 조율을 통해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돌부터 취약 전 아동. 아이들이 자신의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나눠 갖기를 거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겉으로 보기에 나누기는 예절에 관한 문제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관계가 있다. 어린아이는 장난감을 자신의 일부처럼 생각하므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다른 아기가 자기 장난감을 갖고 놀아도 그 장난감은 여전히 자기 것이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따라서 나누기 과정은 새로운 종류의 정서적인 고 지적인 인식이 요구된다. 아이들은 성장 단계를 거치며 점차 나누는 법을 배운다. 그 과정에 포함된 요소들을 살펴보자. 주인의식. 어린아이는 먼저 자신의 물건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소유 개념을 이해한 후에 비로소 나누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다. 의식의 확장. 아이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타인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발전시켜 나간다. 엄마 열쇠, 아빠 차, 언니 스케이트와 같은 말을 따라하고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의 개념을 이해한다. 시간 개념의 이해. 하루가 영원처럼 것처럼 느껴졌던 아이는 이제 몇 분 동안, 내가 열을 세는 동안이라는 말을 이해한다. 시간 개념을 이해하게 된 아이는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잠시 나눠 가질 수 있다. 그 물건이 다시 자기 것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친구들의 중요성.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3살까지 아이들은 옆에 나란히 앉아서 놀아도 함께 놀지는 않는다. 그 이후에 점차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공평함, 주고받기, 옳고 그름 같은 개념들을 포함한 규칙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상호작용을 배우면서 자기 장난감으로 친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것과 그 친구가 장난감을 갖고 놀아도 곧 그 장난감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안다. 나누어 가는 행동을 다른 사람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증거다. 관대함의 본보기 보이기. 원숭이들은 보는 대로 따라하듯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맛있는 음식을 한 날에는 이웃과 나눠 먹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자. 나누기 게임. 우리 아이들은 아빠 나누기 놀이를 좋아했다. 2살과 4살 아이가 나의 양쪽 무릎에 앉아서 아빠를 나눠 갖는 것이다. 여러 조각을 나눌 수 있는 간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는 3살 된 로렌에게 간식을 주며 4등분해서 오빠와 언니에게 나눠주도록 했다. 시간 나누기.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다툴 때는 시간을 정해주고 교대로 갖고 놀게 하면 좋다. 아이들은 2분 이상을 기다리지 못하므로 타이머가 울리면 다른 아이에게 장난감을 주고 같은 시간만큼 갖고 놀게 한다. 큰아기를 본보기로. 형에게 과자를 주고 동생과 나눠 먹으라고 하자. 작은 아이는 큰아이에게서 나누는 것을 배운다. 유아둘은 놀이를 통해 인간관계에 대해 배운다. 처음에는 인형놀이를 하면서 남에게 베푸는 연습을 한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기 시작하면 협력하는 법도 알게 된다. 항상 보스가 될 수는 없다. 만일 아이가 타고난 리더 기질이 있다면 추종자들과만 놀게 하지 말고 다른 리더들과 함께 놀게 해주자. 그러면 내 것, 네 것, 우리 것과 같은 말을 쓰면서 남들과 함께 나누고 참고 기다리면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을 배운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에서 감정이입과 동정심을 배운다. 물론 이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된다. 하지만 이러한 배움은 영악의 욕구와 감정에 대해 배우는 방식과는 다르다. 아이가 3살 정도 되면 2가지 중요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 즉, 내면화의 일반화의 능력이다. 내면화한다는 것은 뭔가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가족의 가치관은 아이의 행동 방식이 된다. 일반화하는 능력은 가정에서 배운 교훈을 다른 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살 아이는 자신을 안아주고 이야기해주는 교사를 보며 이렇게 생각한다. 엄마와 아빠도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나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가정은 아이들이 감정이입을 연습하는 최초의 장소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태도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 아이에게 저녁상을 차리는 엄마를 돕게 하거나 동생이 레고를 삼키지 못하도록 치우게 하고 강아지 밥을 주게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기대를 전달하게 된다. 아이들이 싸우거나 개를 때리거나 가족의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모들에게 대들어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될지 생각해보자. 그럴 때는 인자하지만 단호하게 올바른 행동을 가르쳐주면서 배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자.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가르치자. 물론 부모로서도 항상 배려심의 모범이 되기는 힘들다. 부모도 때론 실수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기본적인 태도와 실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가정에서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자. 자신이 누구고 엄마, 아빠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알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벗어나 다른 사람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취약 아동.
아이들은 커가면서 점차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게 된다.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 좀 더 관대해지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생각해 보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 수업을 위해 집에서 멀리 나갈 필요도 없다. 사실 아이들이 아프리카에서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나 노숙자들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자. 예컨대 가게 점원이 불친절하게 행동했을 때 아이와 함께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불평하는 대신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 동정심을 갖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 점원은 감기나 두통으로 몸이 불편했을 수도 있고 지난밤에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을 수도 있다. 동정하는 법을 배우면 고통과 욕구 그리고 고민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현실 세상이 새롭게 열리게 된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해주자. 빗속에서 일하는 건설 현장의 인부들을 지나쳐 갈 때 궂은 날씨에 그런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야기하자. 휠체어를 탄 사람이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는 광경을 보면 정문 가까이에 경사로가 없어서 얼마나 불편할지에 대해 언급하자. 실생활 속에서 아이가 느끼고 배우도록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아이가 집에 와서 친구와 다툰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하자. 그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니? 그 친구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의 이면을 볼 수 있게 하자. 그래, 그러면 누구라도 견디기 힘들지. 다른 아이들이 자꾸 괴롭히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어떻게 하면 그 아이의 친구가 될 수 있겠니? 또래들 사이의 감정이입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한 아이가 보이는 동정심이 전체 학급의 분위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만일 할머니가 손에 관절염이 생겨서 고생을 한다면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자. 아이의 손가락에 넓은 고무줄을 감아서 구부리기 힘들게 하고 시리얼과 숟가락을 주자. 그러면 그 상태로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해보자. 펜과 종이를 주고 이름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게 해보자.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장애인들은 그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해주자. 곧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머니나 학교 친구를 도와줄 것이다. 가치관에 대한 다른 교훈들과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가정의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실수를 하거나 판단을 잘못했을 때 관대함과 예의를 보여주면 아이도 상대방의 실수를 기분 나쁘지 않게 지적해주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아이들이 듣고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만일 부모가 어떤 사람을 비하하는 농담을 듣고 웃는다면 아이는 그래도 되는 줄 안다. 반면에 누군가를 변호해 준다면 아이들도 친구들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이다. 귀를 기울이는 건 감정이입의 중요한 요소다. 종종 사람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가 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귀 기울이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들은 인심전심이 된다. 그리고 질문을 해서 화자가 이야기하는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이해하려고 한다. 때로 유용한 조언을 해주기도 하지만 대화를 주도하거나 충고하거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화를 낼 때는 분노신경계가 감정이입 신경계를 짓밟는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오가도록 하려면 우선 분노를 진정시켜야 한다. 아이가 감정을 분출할 때 나이도 많고 경험도 더 풍부한 부모가 그냥 듣고만 있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서 아이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귀를 기울이면서 침묵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모가 귀를 기울여 주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된다. 종종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하고 나면 진정이 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 전에는 아마 어떤 조언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